안녕하세요. A큐브에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현석 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A큐브가 새롭게 이전한 사무실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공유해 볼 사례는요. 오랜만에 다시 예전처럼 조금은 좀 어렵거나 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법인 전환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요, 대표님께서 자동차 부품 가공업만 30년을 넘게 해오셨던 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 내에 자제분들, 아드님, 따님이 입사를 해서 아드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년, 따님 같은 경우도 한 2년 조금 넘게 지금 회사 내부에서 일을 직접 다 배우고 실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대표님이 다른 여러 가지 법인 전환 방식이 있다 한들 모든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그게 자산이 됐던 외부의 부채가 됐던 모든 것들 이번 기회에 다 한꺼번에 다 양도양수를 해서 다 승계를 하고 이제 당신께서는 조금 물러나서 회사가 더 흥하던 아니면 더 어려워지던 자제분들의 역량만 갖고 한번 운영해 볼 수 있게끔 조금 확실한 확고한 어떤 기준을 좀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부동산을 포함한 약 한 1000평 정도의 토지와 공장이 있는 것 갖다가 이제 포괄적 양도양수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왔던 부분들은 세간면 포괄 양도양수와 일반 포괄 양도양수를 통해서 진행을 했을 경우에 주요하게 놓치지 말고 사전에 체크해 봐야 될 제세 공과금 항목이나 비용 그리고 각각의 방법별로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 유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한번 비교 검토를 해서 1차적으로 먼저 상담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각각 사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세간면 포괄 양도 양수일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개인 사업자의 순자산가 이상의 자본금을 설정해야 됩니다. 본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세부적으로 좀 꼼꼼하게 정리는 안 됐지만 지금 현재 약 장부상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순자산가가 6억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6억 2천만 원 정도의 자본금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큰 자본금을 준비해서 세간면 포괄 양도양수를 진행한다라고 봤을 때에는 이 해당 자본금에 따른 법인 설립 등록세하고 이거에 따른 지방세,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되어진 각종 법무비 항목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부동산이 넘어가다 보니 취등록세가 발생이 합니다. 하지만 이 세간면 포괄 양도양수라는 거는 양도소득 주요한 세금이 이제 양도소득세와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가 있는데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은 2월 과세되다 보니 향후에 양도양수 후 해당 법인에서 10년 후든 20년 후든 그때 실제 양수도가 처분이 됐을 때에 양도소득세를 정산하게끔 되어 있고요.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는 현재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가 17억 한 7, 8천만 원 사이인데 그거에 따른 취등록세 중에서 75%를 감면받게 됩니다. 그래서 감면 후 예상되어지는 세금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을 받은 건에 대해서는 농어촌 특별세가 이 감면받은 금액의 20%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동산에 따른 농어촌 특별세에 대한 부분들이 약 1,200만 원. 토탈 세간면 포괄 양도 양수를 통해서 좀 큰 금액의 자본금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제세 공과금이 최소한도 약 한 3,7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세금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간면 포괄 양도 양수로 본 모든 사업권에 대한 부분들이 법인 전환됐다 하더라도 하나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세제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법인 전환 후에 이 세제 감면 혜택이 유지되려면 5년간 설립 5년까지는
최소한도 50% 이상의 지분을 원래 개인 사업주인 이 아버님이 계속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5년 이후에 이제 나머지 지분을 더 넘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상황에서는 법인 전환 후 승계를 위해서 지분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만큼 지분 확보를 해준다 하더라도 49%까지밖에 못하고 법인 설립 후에 또 후속 작업으로 5년 후부터 나머지 지분에 대한 것들도 해야 되는, 법인을 회사의 주식을 지분율을 조정해야 되는 이런 후속 작업들이 좀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좀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이 주식 이동을 하게 될 때 어찌되었던 이 설립 후 법인 전환 후 5년까지 40%든 49%든 또는 그 이후에다 하더라도 주식 이동을 액면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증여와 혹은 주식 양수도 주식 증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도 지금 현재 큰 자본금으로 설립하고 적지 않은 공과금을 납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추가적인 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이 조금 좀 애로사항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법인 전환 후 주식 이동보다는, 만약에 우리가 세간면 포괄 양도 양수를 진행을 했다, 이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법인 전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일정 요건이 충족이 된 다음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할 수 있다. 대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번에 법인 전환과 관련된 전체적인 업무 진행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향후에 주식 이동이 됐던 아니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한 준비 및 실행이 됐던, 어쨌든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은 사후 관리 업무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좀 되겠죠. 대신 제세 공과금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일반 포괄적 양도양수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좀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세간면 포괄 양도 양수를 진행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 땡땡 정밀 말고도 기존의 자녀분들로 설립을 한 작은 매출 2억에서 3억 사이대의 또 다른 자동차 부품용 제조 사업자를 법인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을 활용해서 지금 이 개인 사업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포괄적 양도양수를 한다고 봤을 때에 큰 자본금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현재 지금 따님 두 분이 이 법인의 주주로 들어가 있고 아드님은 아직 주주로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드님이 기존의 법인의 주주로 들어가고, 또 하나가 자본금이 현재 너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자산과 부채가 넘어갔을 경우는 부채 비율이 대략적으로 예상하고 보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개인 사업자의 대출이 꼭 담보대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운전자금, 제조업체로서의 운전자금 등 다른 자금 대출들이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대출들의 안정적인 연장 혹은 사업의 성장에 따른 추가적인 대출들을 위해서는 부채 비율 관리 차원에서 자본금을 좀 키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 작업에 대한 사전 업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일반적 포괄 양도 양수를 진행했을 경우 제세 공과금이 최소 8,300에서 최대 1억 9,800만 원 정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아니 왜 그렇게 세금에 대한 차이가 1억 이상 차이가 납니까? 라고 한번 이 보시면서 약간 의구심이 들 수 있으세요. 자, 이건 뭐냐 하면 일반적 포괄 양도 양수라는 거는 세간면에 대한 혜택을, 세제감면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취등록세에 대한 세금 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 관련했을 때에는 한 가지 대표님이 고민할 사항이 발생합니다. 뭐냐 하면 과거에 취득할 당시에 취득가가 그 시점의 공시지가 대비 한 2배쯤 좀 넘는 금액으로 취득을 하셨어요. 지방의 작은 그 공단의 신규로 분양을 받으셨는데요.
토지에 대한 분양가 자체가 아주 높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공시지가의 2배가 조금 넘는 금액으로 이제 분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분양받은 금액을 현재 장부가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장부가로. 그래서 이 장부가가 지금 현재 2021년 토지 공시지가가 지금 현실화하겠다고 막 올리고 있는데 최근 2, 3년 사이에 지금 현재의 공시지가보다도 큽니다. 이게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의 관행적인 방식으로 봤을 때에는 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장부가로 인식해서 과거에는 많이들 양도양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세법상에서의 실질적인 원칙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다 보니까 여기서의 시가는 공시지가이거나 아니면 매매 사례가라든가 아니면은 감정평가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비록 공시지가보다 장부가 자체가 지금 현재도 더 높긴 하지만 이 토지를 대상으로 2019년도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대출을 진행했던 건이 있다 보니 이미 감정평가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에 따라서 토지 등기부상에 이미 설정이 잡혀 있습니다. 대출을 발생시키면서. 그러다 보니 본 사안은 과거 일상에서 어떤 세법에서 조금 벗어난 관행적인 방식으로 시가를 감정평가하지 않고 공시지가보다 높다라는 이유로 그냥 장부가가 시가로 인식을 해서 양도양수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가자면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현재 발생되지 않고요.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으니까는 양도소득에 따른 지방세 또한 이럴 경우에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칙대로 가겠다. 세무적인 리스크를 안고 싶진 않다라고 봤을 때에는 지금 이거는 매매 사례가가 없다 보니 이제 감정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감정평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탁상 조회를 한번 해보면 대략적으로 최초에 구매했던 그 토지를 구입했던 장부가 대비 약 3억 5천만 원 정도의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되고요. 그 양도 차익에 따라서 양도 소득세율은 40% 적용받으실 거고요. 지금 6년 보유하셨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한 걸 분양받으셔갖고 그래서 장기 보유 공제가 적용했을 경우에는 약 1억 300만 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나오고 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10%의 양도소득 지방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부동산 감정평가에 따른 또 감정평가 공과금이 약 한 18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갈 소요될 걸로 판단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만약에 예전에 흔히들 일상에서 좀 했던 방식으로 이 토지에 대한 것들을 시가산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8,300만 원이라는 공과금만 갖고 간편하게 일반 양도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과세 당국에서 해당 사업용 부동산을 국세청에서 신고한 거를 부인하고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해서 시가가 우리 감정평가를 해보니 이렇다라고 해서 감정평가액으로 시가를 다시 국세청에서 인식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양도소득세도 부과가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가산세 또 하나가 실제로 거래를 한 게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거다 보니까는 저가 양도양수에 따른 추가적인 증여세까지도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자본금 준비 여력이 어느 정도 지금 되시는 대표님이다 보니까 이렇게 비록 세감면 포괄 양도양수가 전체적으로 모든 세금을 다 감면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일반적인 포괄 양도양수보다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좀 안고 있고 또 이거에 대비해서 봤을 때에는 비용적으로는 굉장히 효과적이다 보니까는 본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가 추천을 좀 드리자면 업무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하다 하더라도 지금 세감면 포괄 양도양수로 진행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 향후에 세무적인 리스크 때문에 뭐 불안해한다든가 또는 지금 현 시점에
세금으로서 납부하는 이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뭐 절세를 한다든가 이런 차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보니 둘 다 사실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본 사안은요. 하지만 그나마 전문가가 좀 추천해 주겠다 싶다고 한다면 자본금에 대한 준비 여력만 되신다고 한다면 세감면 포괄 양도 양수로 깔끔하게 진행을 하고 추후에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 보니 이런 제도랑 연계해서 사업에 대한 것들을 다 가업승계를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현재 이렇게 상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공유해 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